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작봐주실 학교 공장장입니다. 자,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10월 1일인데요. 전일과 마찬가지로 상승분 얘기를 같이 타고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0.45% 상승한 2070.42, 코스닥 지수가 1.66% 상승한 632.1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상승률 좀 높았는데요. 왜 높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9월 말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전일 하락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우려감을 나타내는데, 그 우려감 네. 중에서도,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을 그냥 다 퇴출시켜버리겠다라는 뉴스가 네. 나왔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들입니다. 네, 이게 가짜뉴스다라고 이제 뒤늦게 네네네. 저걸 하는 느낌이긴 하죠. 네. 지금 재무부에서도 전혀 그런 것들 검토하고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 네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말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 이제 나바로. 예, 백악관 이제 무역 제조업 예. 정책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직책도 기네요. 기네요, 하여튼 그러네요. 네. 나바로 국장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요. 국장, 가짜 뉴스다. 그리고 내가 그 기사를 좀 자세하게 읽어봤는데, 네네. 정말 말도 안 된다.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다. 네네. 근데 블룸버그가 이제 가장 먼저 그 기사를 썼대요.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 기사가 나가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론들이 네. 앞다퉈서 이제 그런 걸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제 이게 무책임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요. 네네. 그냥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에 땡굴뚝이 여기 날 네. 법은 없으니까 뭔가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중국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우려를 조금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네네네. 외교부 대변인이 미중 경제무역, 금융협력 이것은 이제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부분인데 네. 미국이 이거를 깬다 그러면은 정말 유감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중국은 일단 그 소식은 굉장히 쫄려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 그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우방국들이 갖다가 조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쇼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좀 민감하게 좀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의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뉴스를 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냥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일단 그러면 10월 12일 날 있을 무역협정이 혹시나 모를 그런 네, 어떤 그렇죠. 타결이 안 될 때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한번 쇼크를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우리한테는 이런 카드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협정을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네.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죠. 아.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니까.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나중에 할 수도 있다네. 네. 얘들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대놓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어.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네네. 얘기들 일단 뉘앙스 풍겨놓은 거죠. 지금은 그렇죠. 네. 중국 굉장히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냥 네, 중국을 이렇게 때리게 된다라면 일단은 말은 한번 내뱉어 봤는데 네. 중국 새끼들 이거 다 치워버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네. 생각해 보니까 일이 너무 큰 거죠. 네,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지금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들이요. 네네. 시총이 1조 달러죠. 네네네. 천조 원이 되나요? 그러면? 와우, 네네. 1200조? 네, 네. 계산이 안 되네요. 이거 증발시켜야 되는 거라서.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서도 이제 상당히 좀 타격이 좀 입을 수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중국에 투자해서 들어가 있는 자금도 어마어마할 텐데. 네네. 이게 일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손댈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다라고 네네. 생각해서 한 발 빼는 걸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작은 규모의 어떤 제재 이런 쪽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네네. 일단 뭐 화웨이 쪽 제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거 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네. 그냥 중국을 협박해서 이번에 그 무역 협상을 좀 유리하게 만들고 좀 빨리 끝내자 하는 정도의 어떤 느낌 그렇게만 좀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아, 뭐, 그, 해프닝으로 끝난다면은 괜찮겠습니다만은, 네네. 실제로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뉴스에 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려감이 네. 좀 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오늘 장이 휴장이었죠. 국경제를 맞이해가지고, 그렇죠. 건국 70주년 국경제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장이 휴장되었는데, 아마도 내부적으로 이제 안도의 그런, 한숨 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막 무기 자랑하고 그러던데요. 전 지구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조금 열받을 수, 미국 입장에서 좀 열받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근데 이제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북한에서도 그렇더니. 네. 희한하네요. 그래서. 자기 자랑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네, 아무튼 뭐, 재밌게 봤어요. 네. 하여튼 뭐, 중국은 오늘 국경절로 좀 쉬는 날이고, 다행히 미국에서 있었던 전에, 중국 기업의 퇴출설은 일단 부인하는 그런 기사가 네. 나와서 조금 증시가 좀 안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지금 중국 기업 계속 이어나가면은 중국의 화웨이가 계속 제재를 받고 있고 제대로 좀 기지개를 못 펴고 있는 상황. 유럽에서 휴대폰을 내놓았는데 깡통폰을 또 내놓고 그런 상황에서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본에 이제 5G 장비를 이제 수출을 하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수출 규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호재 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거는 굉장한 뉴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017년도에는 삼성전자의 존재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네. 이 통신 장비에서 화웨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키아.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잡고 있었는데 이게 2018년도 들어가면서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5등, 6등 그 정도까지 밀렸었죠. 화웨이, 노키아 그리고 에릭슨이었던가 에릭슨.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ZTE라고 중흥통신 있었죠. 네네. 말 많았다. 네, 걔네한테도 밀렸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2018년도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제 그 중흥통신을 잡았죠. 네네. 잡고 지금은 이제 세계 1위로 올라섰어요. 갑자기. 와, 대단합니다. 통신 장비 쪽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섰는데 이게 중요한 그 포인트를 가져다 준 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 쪽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5G가 이제 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5G가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화웨이는 일단 뭐 우리가 아시듯이 제외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그 일본은 미국 빠이기 때문에 미국이 화웨이 거 쓰지 마 그러면은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물론 지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쓰고 있지만 5G 장비에 대해서는 쓰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이제 5G 장비는 화웨이 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릭슨이나 노키아 걸 써야 되는데 이 에릭슨이 스웨덴인가 그렇고요. 노키아가 스웨덴인가요? 하여튼 에릭슨이 스웨덴이고 핀란드가 노키아죠. 네네. 하여튼 뭐 이 나라들은 이제 멀잖아요. 멀죠. 네. 먼 나라이고 또 가격이 비싸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나라 써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데는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지금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열잖아요. 네. 도쿄올림픽을 여는데 문제가 뭐냐면 도쿄올림픽에서 5G를 상용화시켜버리겠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상용화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통신 장비와 단말기가 모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는 데가 없네요. 통신 장비를 사오려고 보니까 화웨이 건 안 되고 화웨이는 이제 5G 단말기도 팔지만 걔네 건 안 쓰겠다 그랬으니까 적게 넣는 거고 에릭슨이나 노키아 이런 데는 장비가 비싸고 그리고 이제 애플은 지금 내년 후반부까지는 5G 단말기를 만들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장비하고 단말기를 모두 다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삼성전자인데 한 군데밖에 없네요. 이게 가까운 데다가 가격도 싸. 거기다가 세계 최초의 어떤 5G 그 상용 국가이기도 하면서 특허도 엄청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뭐 규제고 뭐고 간에 지금 당장 급한 게 도쿄올림픽을 일단 성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잡을 수밖에 없죠. 선택에 뭐 이렇게 뭐 그 폭이 없네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좀 약간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일본 통신업체 2등 업체인 KDDI라는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2위 업체잖아요. 네. 그리고 1등이 있고 3등이 있고 4등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5G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5G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땅히 할 데가 없어요. 없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손을 덥석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은 굉장히 큰 물살을 타고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의 이러한 그 5G 장비에 대한 어떤 수출, 수주 계약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삼성전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본다면 일본과의 어떤 관계가 좀 개선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요즘에 일본 관광객들 없다고 아주 그냥 일본이 한국 관광객들 안 온다고 아주 죽는 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뭐 은혜의 나라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뭐 갑자기 뭐 바뀌네요. 네. 제발 좀 와주세요.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있고 뭐 그렇다는데 참 왜냐면 이제 되게 재밌는 뉴스 본 게 한국 관광객들이 안 간 자리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채웠대요. 네네네.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 애들이 이게 관광을 오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일단은 몇 년 전에 우리가 몸살 한번 겪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더럽고요. 그래서 맞아요. 일본 애들이 완전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한국이 너무 좋았다, 그립다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갈 생각이 없고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협력 관계에서 조금씩 풀어지게 된다면 뭐 좀 나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네, 뭐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도 조금 이렇게 개선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조금 이제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고 호재한데 또 호재가 있다고 5G까지 장비까지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서 그 5G 시장이 지금은 2조 원대로 수출을 합니다만 점점 더 커질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삼성전자에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계속해서 좋은 뉴스, 뭐 호재 뉴스, 좀 이렇게 악재 뉴스였던 것이 호재 뉴스로 바뀌고 또 거기에 또 호재 뉴스가 더 나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 좀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상승률이 1.6% 정도 나왔었는데 코스닥 상승률을 견인한 것들이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아마 이제 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전에 HLB죠. HLB의 그 임상 3상 성공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HLB가 장중 14% 상승을 했고요. 또 고무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같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상승이나 급등이 나오는 모습. 오늘 신라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네, 신라젠 상한가 나왔는데 신라젠이 임상 1상의 상황이 이 팩사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임상 1상을 했는데 이 대장암 환자에서 종양이 완전히 소멸됐다. 이 팩사백은 좀 이렇게 극적이에요. 예전에는 이거 갑자기 근데 대장암을 완전히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간암이었죠? 간암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신장암 완치 환자 했다가 그날 상한가 치고 그냥 내리막길 계속 걸었었는데 갑자기 또 대장암이 이렇게 되면 완치 아닙니까? 모든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만능 약인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신라젠의 그런 임상 결과에 따른 상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임상 1상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어요. 그래서 1상, 2상, 3상까지 가야 되는 거고 3상 이후에도 성공을 하고 나서 또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막 갈 길은 먼데 어쨌든 뭐 그동안 계속해서 주가를 하락시켰던 것에 대해서 그나마 좀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상승이 그냥 좋은 소식을 가지고서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이 좀 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바이오 기업들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계속 올라왔었던 부분, 고평가됐었던 부분들이 그냥 뒤집어진 거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임상 1상 소식이 좋게 나왔고 뭐 뭔가가 이제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무언가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 반등은 그냥 단기적인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에 대한 단기적 반등이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점에서 뭔가 이제 다시 좋아진다 생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조금은 더 관찰하고 지켜보시는 게
맞는 전략일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네. 뭐, 일단 HLB를 필두로 해서, 이제 상승을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주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또, 임상 3상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이번 주가 하락에서 또 이렇게 경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부자파 주식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들에서 뒤에 반등 나오는 것을 이제 소위 먹지 마라, 반등판은 먹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큰 앞쪽 부분에 큰 상승 랠리를 상승 추세를 타시고요. 그 뒤쪽 부분에 또 반등 나오고 시끄럽다고 해서 거기서 또 수익을 차시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또 여기 또 굉장히 또 많이 물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다 같이 상승 랠리를 또 즐기시고 돈을 또 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종목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그리고 너무 고평가되었을 때 주식을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뭐 즐거운 소식, 뭐 재밌는 소식 많이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앞쪽에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퇴출된다는 것은 해프닝이 끝난다. 현재로서는 끝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좋은 호재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뭐 상승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단발성 또 이슈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니콜라스 다비스의 책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네. 어제 이제 쭉 한번 책을 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가의 가치는 추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추세를 같이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락 추세에 있는 거 말고요. 하락 추세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의 가치는 추세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에 있다라고 하면 추세에 있다. 예. 네. 제가 주가의 가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가치는 추세에 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